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윤석열 정부. 그 극명한 차이가 또다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미 몰아든 수준 이하이며 이렇게까지 후져도 되나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탁현민 전 대통령 의전 비서관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아는 사람 쓰지 말고 전문가를 쓰라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호국 영웅과 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우주산업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3,000여 명에게 각 지역 특산물이 담긴 선물을 전달한다고 대통령실이 지난 1일 밝혔습니다. 뭐 을의 명절을 앞두고 해왔던 일이라 새롭지 않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희귀한 일들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물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화합을 바라는 의미에서 매실 오미자청과 홍삼 양갱, 볶음 서리태, 밥맛 대추집 등 전국 특산물로 구성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선물 세트에 포함된 카드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묵묵히 흘린 땀과 가슴에 품은 희망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우리의 미래를 비춰줄 것이다. 더 풍요롭고 넉넉한 내일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겠다는 인사의 글을 적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을의 명절 선물 세트와 인사로 특이점은 없었는데요. 그러나 자세히 명절 선물 세트 구성물을 살펴보면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 다소 차이가 발견됩니다. 결정적으로 술이 빠졌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지난 1월 임기 마지막 명절인 설을 맞아 국민 15,000여 명에게 경기 김포의 문배주와 전남 광양의 매실액, 경북 문경 오미자청, 충북 부여 밤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보냈는데요. 술을 마시지 않는 국민을 위해서는 문배주 대신 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 선물 세트에서 술을 뺀 건데요. 이는 자신이 술꾼인 것이 더 강조돼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 탓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할 것 없는 명절 술 선물이 국정 운영의 모든 구설수가 술에서 기인된 상황을 고려해 굳이 선물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도둑이 재발절인 상황이라는 거죠. 지난해 9월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15,000여 명에게 충북 충주의 청명주와 경기 포천, 강원 양구,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남 김해 등에서 나온 팔도 쌀을 보냈는데요.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지 않는 국민에게는 청명주 대신 꿀을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특산물을 안배해 선물을 구성한 첫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 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각 지역의 민속주를 골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추석 복분자주, 2004년 설 국화주, 같은 해 추석 소곡주, 2005년 설 이강주, 같은 해 추석 문배주 등이 이 명절 선물 세트에 포함됐는데요. 이번에는 철저하게 제외시킨 겁니다. 술하면 윤석열, 윤석열하면 술이라는 이미지 탓인 거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선물 포장, 그리고 대통령과 부인의 이름 표기 방식이 달라졌는데요. 선물 포장은 전문가를 쓰지 않은 탓인지 역대 가장 후진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흡사 북한의 특산물 포장과 유사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하기도 힘들 정도인 거죠. 가장 인상적인 건 선물에 들어간 대통령 이름과 부인의 이름의 나열 방식인데요. 여타 모든 정권에서 두 줄로 대통령 이름, 줄 바꿔 부인 이름이 들어간 게 상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물 세트에는 한 줄로 대통령과 부인의 이름이 함께 들어갔는데요. 대통령과 부인이 동급이라는 거죠. 아주 이례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부인이 매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여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건 관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은 두 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선제적 가동을 포함해 최고 단계의 태풍 대응 태세를 갖추라고
재차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는데요. 매번 선제적 하는데 뭘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죠. 선제적, 두툼하게, 공정과 상식, 법대로. 말뿐인 단어들의 나열과 조합들일 뿐인데요. 이번엔 선제적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분명 할 걸 다 했다. 이런 거죠. 윤 대통령이 이번 태풍의 취약계층의 재난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내각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는데요. 말로는 뭔들 못할까요?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뿐인데요. 이번 태풍도 잘 살아남아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포커스를 작전을 선거법 위반으로 바꾼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 보도하면서 언론들이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법 리스크란 말은 정권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이에요. 쓰면 안 됩니다. 왜냐? 검찰은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를 기소할지는 오로지 검찰이 결정하는 겁니다. 검찰 마음이에요. 지금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대통령실 핵심 인사도 검찰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인 누가 뭐래도 검찰공화국이라고 해야 마땅한데, 그럼 정권이 원하는 대로 기소 독점권을 검찰이 행사할 텐데 이걸 리스크라고 하면 되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왜 리스크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당하는 사람 잘못처럼 들려요. 이건 리스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싶죠. 아니, 같은 당 대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정권 연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인물, 현재 기준으로는. 그 인물한테 왜 안 그러겠어요?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 기소 독점권을 휘두르는 건 리스크라고 부르면 안 되고, 정적 제거 시도, 그 정도로 불러줘야 마땅한 거예요. 이제 시기죠. 정기국회 첫날, 야당 대표 취임 나흘 만에, 그리고 소환일은 추석 직전, 시기를 정한 거죠.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 지금부터 불을 지펴서. 이 사안을 보면 사실은 무슨 출석할 만한 사안도 아니에요. 서면조사 해도 되거든요. 굳이 출석하라고 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또 그걸 가지고 요란하게 언론플레이 하겠죠. 정적 제거 시도의 일환 이것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대통령과 부인 윤핵관과 이준석 관련 부정적 뉴스를 상쇄할 만한 추석 밥상 거리가 필요하다.